안녕하세요. 개아토피 클리닉TV 박종무 수의사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반려견의 아토피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실내 공기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숯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숯의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실내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수시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 미세물질 또한 아토피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내 오염 물질과 또 미세먼지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방법 중에 쉬운 것은 이러한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먼지 정도 걸르는 그런 공기청정기도 있지만, 아토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또한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공기청정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각각의 공기청정기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기청정기는 강제로 공기를 순환시켜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숯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숯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숯은 전자현미의 경우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미세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세한 공간이 숯의 다양한 기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미세한 공간들은 보면 1g의 숯의 총 표면적이 1200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수라면 1g이 총 400평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숯에도 이 넓은 표면적을 가짐으로 인해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숯의 종류를 살펴보면 숯은 검탄, 백탄,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용도를 사용하는 활성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탄은 400에서 700도의 불로 만들고, 백탄은 더 높은 1000도씨의 온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백탄입니다. 그리고 활성탄은 좀 더 이 숯의 활성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완성된 숯에 600에서 900도의 수증기를 가해서 활성화시킨 것이 이 활성탄으로, 이 활성탄은 1g당 미세한 구멍의 표면적이 자그마치 2000제곱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탄의 경우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크레메진이라고, 이거는 지금 혹시 반려견 중에 신부전을 앓고 있다 그러면 이 크레메진을 먹이는 그런 강아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크레메진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미세한, 잠깐만요. 지금 보면 이 제품인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가는 그런 구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약재는 굉장히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신부전이 있을 때 그 요독증의 원인이 되는 질소 노폐물을 잘 흡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숯의 효과를 보면 일단은 미세한 구멍과 그 표면적으로 인해서 유해한 물, 미생물, 그리고 냄새를 강력하게 흡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탄소 성분이 양전하를 음전하로 환원하는 효과가 있어서 황산화 효과나 전자파 차단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또 미세한 표면적 안에 습도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습도 조절 효과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효과, 특히 실내 유기화합물을 흡착하는 특성 때문에 세집 증후군을 해결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되기도 하고 있는데, 숯의 활용법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토피 개선용 황토 숯보드, 이런 연구도 진행되었고 또 숯페인트도 개발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숯페인트 같은 경우는 집 전체를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오픈마켓에서 숯 화분, 그리고 숯 가습기, 아니면 숯 바구니, 이런 형태로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제품을 구입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숯 페인트나 아니면 숯 화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구나 벽지, 장판, 그런 곳에서 배출되어진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체에서 유해합물이 끊임없이 배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베이크아웃입니다. 베이크아웃은 아시는 것처럼 35도에서 40도로 집 안을 난방을 시켜서 그런 가구들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빨리 배출되게 하여 세집 증후군 문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기 전에 가구나 수납장 문을 다 열고, 그 다음에 외부와 통하는 문을 닫고 30도와 40도로 난방을 한 8시간 가까이 한 후 환기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베이크아웃의 효과는, 이것은 어느 유튜버의 영상에서 캡처한 화면인데, 보시는 것처럼 베이크아웃을 하기 전에는 포름알데히드가 1800 정도였다가 가열한 후에 4000도까지 상승하고, 그리고 환기를 시키고 그 다음날 측정했을 때 1000 정도로 다운됐다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만큼 베이크아웃이 실내 유기화합물의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베이크아웃을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세집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실내 유기화합물의 양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공동주택 오염도 변화 추이 파악을 위한 시계열 조사 연구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실내 공기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들은 신축 건물이 만들어진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36개월,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록,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저하되기는 하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거주자들의 세집 증후군 증상 호소를 살펴봐도 초기에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과 같이 후각이 예민한 동물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훨씬 더 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도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발생하는 어떤 원인이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그거는 오랫동안 아토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에서 유용한 자료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제가 아토피를 상담하다 보면 많은 보호자분들이 아토피 증상이 서늘한 계절에는 좀 잦아들다가 여름에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계절에 따른 오염 물질의 농도 변화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봄, 가을, 겨울보다는 여름철에 유해한 물질의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 가구도 그렇고 벽지, 그리고 장판, 그런 곳에서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면서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더 많이 배출되고 반려견이 그걸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아토피 증상이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더욱더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토피의 원인이 되는 세습증후군, 요거는 단시일 내에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휘발성 유기한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 자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드로 톱밥을 압축해서 만드는 그런 붙박이장은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에 베이크아웃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수시로 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나 숯을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본 연구 보고서의 결론을 보면,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 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좋으나, 가능한 숯 같은 천연 재료나, 그리고 미국 나사 등에서 권장한 이러한 공기정화 식물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화분 수족관들을 놓는 것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좋은 방법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 아토피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세습증후군의 원인인 실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이 실내 유기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반려견들을 돌봐준다면 아토피 증상이 조금씩 완화되어질 것입니다. 저희 개 아토피 클리닉티브에서는 아토피로 고통을 받는 반려견들이 아토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